자, 우리가 장을 보러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장을 보러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세 가지 버전의 장바구니가 있다고 해볼게요. 세 가지 버전의 장바구니. 장바구니 크기를 이런 식으로 정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삭제가 안 되나? 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장바구니가 있어요. 일단 요런 장바구니, 요런 장바구니, 요런 장바구니,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담을 수 있고 얘는 좀 적게 담을 수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쇼핑을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날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게요. 큰 장바구니, 얘는 작은 장바구니를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쇼핑 많이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큰 장바구니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쵸? 아니면 얘를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예요? 막상 쇼핑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담아야 해요. 그러면 얘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패를 보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가져갔는데 막상 쇼핑을 하려고 하니까 물건이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그러면 굳이 이런 큰 걸 가져가는 게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 둘이 정적 할당이에요. 정적 할당. 그러니까 사전 신고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몇 개 담을지는 개발자가 미리 정하는 건데 한 번 정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뭐예요? 이 둘에? 유연하지 못하다. 유연하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적 할당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한 거예요? 일단 쇼핑하기 전에 장바구니를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당 쇼핑을 하러 가요. 그리고 거기서 견적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을 많이 보겠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장바구니를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의 장바구니를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따지면 사실 말이 안 돼요. 장바구니를 가져와야 쓸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쇼핑몰 가보면 쇼핑 카트 있고 노란색 바구니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그날 이제 장을 보다가 내가 어쨌든 들고 가다가 장을 많이 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쇼핑 카트 쓰면 되는 거고 적게 볼 것 같다 아니면 뭐 노란 바구니 쓰면 되는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어쨌든 장바구니가 필요하다. 근데 얼마큼? 요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이 허공에다가 장바구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렇게 정적 할당으로 이거 묶을게요. 이런 식이 정적 할당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적 할당 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여러분들 둘 중에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이걸 그냥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냥 느낀 대로 한번 말해봅시다. 자, 밑에 게 여러분들 더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런 장바구니 있다고 느꼈을 때 어떤 면에서 얘가 더 편한 거예요? 자, 자료 구조가 결국 그런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 결정장애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얘가 배열인데 배열의 크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요 위 방식은 개발자가 정합니다. 어떤 식으로? 인텔 이런 식으로. 자, 인텔 ARR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100을 치는 개발자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100이면 충분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는 이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는 결국에 개발자가 결정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바 배우시는 분들은 자바에서도 배열 객체, 자바에서도 배열을 대해서 배우는데 배열을 안 쓰고 리스트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보면 리스트라는 게 있죠.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여튼 그러니까 위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신분이 한번 정해지면은 평생 못 바꾸는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카스트 제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인도 사회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얘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예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동적 할당 얘는 대충 상황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동적 할당에도 단점이 있어요. 자, 밑에 게 더 좋은 건 맞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밑에 거의 단점은 뭐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마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자, 마트가 이렇게 있어요. 마트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왜요? 일단 다 돌아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다 돌아다녀 보고서 돌아다닌 결과, 그러니까 마트를 다 돌아다닌 결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살 건지 적게 살 건지를 결정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오늘은 이만큼이면 충분하겠네?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쭉 돌아다녀 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분석해야겠죠. 그러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1층에는 뭐가 있고, 뭐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는 몇 번밖에 없어요? 얘는 오직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여러분들이 또 만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이미 또 다른 장바구니인 거예요. 요 장바구니랑 요 장바구니는 다르다.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두 개 만들기 귀찮잖아요. 하나 만들 때 아예 제대로 이런 식으로 크기도 적절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면 되겠죠. 이것도 뭐다? 여러분이 판단을 유보시킨 거지 언젠가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아예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고객한테 몇 명 입력 받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봐서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건 선택은 누구한테 미룬 거예요? 개발자가 아니라 고객한테 미룬 거죠. 그런데 고객도 이런 선택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자, 고객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정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과연 좋아할까요? 자, 고객도 이런 거 싫어해요. 이런 거 하기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요만큼 잡았다 해볼게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예측이 틀렸던 거예요. 더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걸 이런 식으로 더 큰 걸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큰 걸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옮겨 담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동적 할당 두 번째 장바구니에 대한 한계인 거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장바구니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실 세계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거보다 더 좋은 장바구니 현실 세계는 사실 없겠죠. 근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가장 좋은 장바구니는 결국 이 선택을 개발자도 아니고 고객도 아니고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장바구니 입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 입구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장바구니는 엄청 크지도 않고 리모컨처럼 요만하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이 딱 얘만 들고 가는 거예요. 얘만 이것만 들고 가서 그리고 정말 용감하게 여기에 물건을 딱 넣어요. 그러면 여기 물건을 넣으면 알아서 이 공간이 이런 식으로 딱 생겨요. 공간이 딱 생겨서 그 물건이 여기로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연결돼요? 줄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줄이. 그리고 여러분이 쇼핑마트를 돌아다니다가 또 여기다가 물건을 넣었어요. 물건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또 어딘가에 공간이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또 생겨나요. 그리고 그 물건이 어디로 들어가요? 또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이 녀석, 이 첫 번째 녀석만 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어붙이면 여러분들이 대체 몇 개까지 이을 수 있을까요? 레고 블럭을 잇는데 한계가 있나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무한히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훨씬 좋은 게 뭐냐면, 자, 건물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배열은 뭐예요? 자,
어떤 배열인데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배열이라 할게요. 자, 배열이 있으면 그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면적은 충분한데 이 배열 특성상 여러분들이 얘가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 안에 내용물이 넘치면 옆으로 그러니까 넘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배열 안에 이 공간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에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얘를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적절하게 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도 효율적으로 쓰면서 뭐가 가능하다?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는 몇 개를 하겠다, 몇 개를 하겠다,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구조를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요 그림을 이렇게 있다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어요. 일단 세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은 리모컨 하나만 들고 다니다가 필요한 물건이 거기 쏙 들어가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개발자든 사용자든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넣고 싶다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으면 늘어난다, 마법처럼.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의 단점은 뭘까요? 자, 얘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얘네들이 무식하게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단점은 뭐예요? 자, 얘의 단점은 뭐냐면, 자, 요런 그냥 카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요런 카트. 이렇게, 요런 길쭉한 카트가 있다 해볼게요. 이 카트는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는, 칸이 있었죠? 어떤 칸? 요런 칸. 그러니까 배열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여기 뒤에는 안 그릴게요. 자, 0번째 공간, 1번째 공간, 뭐 2번째 공간, 몇 번째, 뭐 n번째 공간, 이렇게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가리켰어요. 여기를. 이 첫 번째 공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여기 0번째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서 세 번째 칸 가려면, 그러니까 요 0, 1, 2, 3 세 번째 칸을 가려면 여기 갔다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얘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고 얘의 너비가 5m라고 했을 때 10m 위치로 가면 뭐가 나온다? 세 번째 공간이 나오겠죠. 50, 그죠? 50이니까 10m 위치만 가면 이게 나오는 거죠. 자, 네 번째 공간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m 가면 여기가 이동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얘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있는데 칸이 2000칸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특정 칸으로 가는 게 빨라요? 느려요? 얘가 만약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을 가기 위해서 101동, 102동, 103동을 순서대로 거쳐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 주소만 알면 그 주소로 이동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배열은 뭐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마법의 장바구니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마법의 장바구니, 얘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면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주소를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1등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1등을 통해서 2등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3등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마지막이라 해볼게요. 마지막 녀석. 마지막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자, 마지막 녀석으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나요? 요게 안 돼요. 요거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유연한 거예요. 그리고 무한히 추가가 가능하다. 대신에 뭐가 느리냐면 접근을 느리고 얘를 사용하는 게 조금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만드는 링크드 리스트는 요게 하나예요. 요게
자, 그리고 이 가리킬 수 있는 녀석이 하나거든요. 근데 두 개는 여러분들 못 만들까요? 자, 두 개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두 개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리키게끔. 근데 이걸 이제 트리 형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트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여러분들 사과라고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0.000 몇 초 만에 검색이 된다? 그건 여러분들 자료 구조를 통해서 초고속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자, 결론.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런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배우는 이유가 뭐다?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기존에는 몇 명 입력받을래?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하죠? 그거 안 하고 다짜고짜 입력부터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부터 받고 고객이 뭐 누를 때까지? 0 입력할 때까지. 그리고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뭘 이용해야 돼요? 요 말록을 한 번에 여러 번 받는 게 아니라 끊어서 받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말록의 요 사이사이를 이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기초 C 언어 2는 다 뜬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